예,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AI 인공지능 안에 어떤 그 뭐죠? 뉴런 같은 신경세포와 같은 그런 조직 연결망. 그래서 이제 보통 연결주의라고 하는데 그 연결주의 어떤 기능이 이제 우리 고전의 그 주역에서 어떠한 내용에 해당되는가를 이제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역은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그 인식이 강한 책이죠. 그래서 그걸 보통 변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면 통한다. 이 변화의 세계 속에서 음량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공학적으로 어떻게 응용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게 제 그 논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제 뭐 두 번째부터 이제 정보기술 사회하고 AI 연결주의 시선이 어떤 거냐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주역의 변통관과 세계 실제, 세계 리얼리티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는 이런 이제 연결주의를 엮는 어떤 그 라인, 노선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신경세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천지의 연결망과 뭐 공동체의식 동일성이라든가 음향의 연결망과 뭐 알고리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건건궤, 건건의 관계면과 이제 통합적 접속 연장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 그러니까 연결주의 시선에서 보는 이제 동일선, 뭐 연속선, 연장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연결주의와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목차를 정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문제의식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뭐 4차 혁명 시대에 이제 과학기술 고도로 집적화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영역이 등장을 했죠. 특히 이 인공지능 거기에는 이제 접속 방식으로서 커넥션리즘이라 부르는 그런 연결주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인간 같으면 이제 뉴런 같은 중추신경제와 관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연결주의식의 접속 이것이 현대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의 경우지만, 근데 이것들을 우리 고전이나 우리의 어떤 그 동아시아 어떤 사고 방식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인문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접속, 그러니까 전기에 의한 접속 방식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사회공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나 이런 문제에 착안한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체계에서 연결주의 방법은 주역에 있어서 사회공학적 통로로서의 변통 원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변통 원리가 뭔가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통의 원리는 상호 연계적으로 통합하는 체계와 그 흐름에 관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글자대로 해석하면 변하면 통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당시에 이제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나이브한 상태에서는 점술의 원리죠. 근데 점술의 원리가 사회 현상을 보는 어떤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아니면 삶의 방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원화되고 다양한 사회에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유기체 전체 흐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이 변통이다라는 거고 뭐 사회과학에서는 사회공학적으로 얘기해도 변통의 원리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한때 통섭이란 말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통섭은 뭐 우리나라 말이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통은 이제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통이란 어감이 좀 이렇게 거시기해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변통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에는 이제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연결주의 방식에 따르면 선지의 연계망, 뭐 음향의 연결망, 건곤의 관계망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천지는 그 자연현상을 얘기하고요. 음향은 이제 자연현상 중에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건고는 이제 자연현상을 인식하고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됐은 통로적
거죠. 그래서 천지, 음양, 건곤을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의 연결주의 라인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들을 통합하는 질서의 역동적 노선이 존재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천지의 연결망 속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동일선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요. 음양의 연결망 속에서는 이제 알고리즘 연선을 얘기하는, 음과 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적 관계에는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파악하는 어떤 알고리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알고리즘 통해서 세상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건곤의 강금양 속에서 보는 통합적 접속의 연장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건곤이라는 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점을 칠 때 세계를 들여다보는 통로로서 64개를 얘기하는데 64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게 건곤계입니다. 그래서 이 건곤이 물론 이제 천지라는 뜻이죠. 하늘과 땅이라는 뜻인데 이 건곤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들어볼 수 있고 또 세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통로 구실하는 게 건곤계입니다. 그래서 연결주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다음 문장이 이제 그런 겁니다. 주역의 64개 괴는 세계의 실제를 인식하는 출입구인데 이것은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에서 음양의 범주적 매개, 그러니까 음양의 매개를 통해서 어떤 사회의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 역동적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 자기가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변화의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의 변화를 개척해 나가는데 64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뭐 이게 점술인데 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지만 사실 당시에 점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랑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AI 연결주의적 시선이 뭐냐 이런 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기술의 집적화와 그 정보의 고도의 기술화. 옛날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보 축적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중요하고 그 대표적인 게 빅데이터죠. 뭐 그런 맥락에서 AI를 보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특히 혼돈과 안정, 불변과 가변, 결정과 가정 등의 사이에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면서 시의적절하게 적응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주체가 객체와의 격차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점. 그럴 때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실제에서 현실적인 한계와 이상적인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의 경계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경계는 사회공학적으로 전체화 부분, 변화 안정, 통합과 분화, 편향과 균형, 갈등과 협동 등의 구분이나 차이 속에서 그 양자를 해소하거나 극복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다는 거니까 어떤 뭐 우리가 잘 얘기하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탈경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획일화 아니면 양분화, 이분화를 극복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탈경계만 얘기하지 탈경계 이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경계의 거리감을 조정하고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의식세계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의식세계에서는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며 이들 사이에서는 동일성과 차이성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우리 시선이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연결주의를 얘기하려고 할 때 가상세계와 이제 현실세계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가상세계는 인간의 지각을 통해 수용되는 또 다른 세계의 실제이고요. 그것은 현실 세계의 완결된 모습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나가는구나 이게. 제가 이렇게 오른쪽 그 부투만에 검은 그 자막 비슷한 게 떠가지고 그게 글자를 가려가지고 없앨려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나요? 아무튼 이런 현실 가능성에서 이제 그 어떤 가능성이 실제로 열린 체계가 가능한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못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우리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불가항력성이라든가 예측 불가능성, 양립성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 가상세계 속에 그러니까 현실은 항상 왜 제가 뭐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명운, 운명이라는 게 있죠. 운명에는 그게 서로 모순되면서도 항상 공존하고 있는 양립가능한 측면이 불가항력성과 예측 불가능성이죠. 근데 우리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계관에서 프리즘의 초점이 삶의 현실과 맞물릴 때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능하고요. 가상은 초점이 잡힌 프리즘이 투사될 때마다 현실성을 갖게 되는데 현실성을 지닌 가상이 삶의 실현과 맞물릴 때 현실에서 여겨진다. 이게 이제 가상과 현실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때가 있고 명확히 구분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 그런 건데 세계 실제는 가상과 현실이 중립되면서 다양한 프리즘의 다중적 초점이 맞춰진 고도로 직접화된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시선을 가지고 사는 세계. 그게 세상의 경계죠. 그러니까 세상의 경계를 줄임말이 세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제가 들었죠. 역시 메타버스 얘기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함축하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는 초월적 의미로서 메타와 우주의 의미로서 유니버스가 합성된 신조어. 사실 이게 동양 철학이나 동아시아 그 사회에서는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뭐 이게 형이상학적 우주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전통적으로 동양 철학 2000년 이상 형이상학적 우주론이 이제 논의되어 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미디어의 혁신적 기술력과 그에 따른 인터넷의 공간이 확보되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유토피아적 플랫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고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 생태적 환경과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고 있다. 요즘 아주 난리죠. 이 용어를 각 전문 영역에서 차용해서 쓰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접속하는데 인공지능 체계에서 정보의 기술적 처리 방식으로서 연결주의의 접속이 있다. 연결주의는 뉴런과 같은 중추신경계에서 진행되는 처리 과정을 추상화한 의사 뉴런 체계다. 의사라는 건 이제 유사, 처음에 뭐 우리식으로 하면 사이비 뭐 이런 거죠. 비슷한 뉴런과 비슷하지만 뉴런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어떤 연결주의적 개념을 갖고서 주요 변통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통관을 지금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동아시아 한자 문학에서 주역의 시공원자 도상에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우환의식을 갖고서 우환이 걱정이라는 거죠. 세계 변화를 개척하는 삶의 모습이다. 우환의식은 뭐 서양에서 하이데거의 앵자이어티 개념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세계 실제를 조망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아주 주역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 이 주역이라는 책이 원래 이제 점술어로 되어 있지만 이 춘추전국 시대 이후부터는 철학서로서 아니면 동아시아 사상과 문화의 이정표나 길잡이로서 어떤 중요한 아니면 선두의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방식이 뭐냐? 그것은 존재의 변화 가능성으로부터 인식의 실천 가능성을 통해서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뭐 말을 비비꼬긴 했지만 이제 주역 전공자한테는 이제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역 개념, 주역의 역 개념은 이제 변역, 부력, 이간 이 세 가지 용어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 존재 변화 가능성 이건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인식의 실천 가능성 이건 뭐 이간의 문제입니다. 쉽게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단한 어렵거나
특수계층이나 특수인물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부력이라는 개념인데 이 부력은 바로 이제 그 변화 속에서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찾는 거죠. 그 가치의 지속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소위 말하는 자아 실현이라는 것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은 바로 가치 지속 가능성을 찾으려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통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의 결정체로서 인간이 공동체적 의식 속에서 삶의 통합적 경계를 어떻게 지향해야 하는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라는 걸 단적으로 시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자아 실현하는 거, 우리가 평생 자아 실현하면서 사는 건데 죽을 때까지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변통이란 말은 세계의 변화와 소통의 관계를 함축한다. 그것은 세계가 변하는 과정을 통찰하는 입체적 시선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변통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그게 변통이 그런 단순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전을 보시면 원전에 이제 쌍따옴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한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도와 길하고 이롭지 않으면 없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적응을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하늘에서 알아서 챙겨준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 하늘이 알아서 뭐 해준다 이거는 이제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고 결과를 좋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보다는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의 상황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궁변통구의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궁하다는 것은 이제 다 끝까지 이르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다 끝나면 상황이 종료되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중학교 졸업하면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대학 뭐 이런 식의 어떤 궁변통구의 과정인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지속하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궁변통구 이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궁변은 변화와 균형의 단계이고 통구는 안정과 지식의 단계다. 그죠? 그 양자의 과정은 바로 사회적 복잡다단 구조에서 발생되는 상황의 시기에 따라 분화 통합의 역동적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통의 원리라는 게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차원에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 변통이 이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의식 차원이라면 이제 세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자연계의 그물망에서 삼라만상의 스펙트럼을 투사한 프리즘과 같은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우리 학자들도 논문이 비슷한 주제라도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속에서는 어떤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통합적 경계가 있는데 이 통합적 경계는 바로 어떤 식이냐면 인간의 관계나 사회적 구조에서 대립 모순 상충 갈등을 넘어서 통일 조화 해소 화해로 나가는 최적화된 발상 이런 거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면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탈경계성에 대한 탈경계성에 대한 해결책 이게 규결책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는 거죠. 주체와 객체의 구분 속에서 전체와 부분, 변화와 안정, 통합과 분화 등의 일정한 연관성에 주목하게 되고 그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고 통합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통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있는 연결주의적 노선, 연결주의적 사고방식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공병통구의 과정은 인식의 변곡점이라든가 시선의 전환, 인성의 변곡점 이제 다 한다는 어느 한계에 이르면 궁극적으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전환이 이루어지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서 잘 되면 그 결과가 지속 가능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뻔한 얘기고 현대사에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2000년 전 아니면 오래된 건 7000년 전까지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천지 연결망과 공동체 동일성,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늘과 땅,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아는 얘기인데 그 하늘과 땅이 얼마나 의미를 갖는가, 얼마나 대단한 용어인지는 우리가 보통
실감하지 못하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천지는 자연계의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생명의 연결 속에서 만물의 조화와 그 역동적 과정이라는 정보의 매체다는 게 하늘 땅을 보고 하늘 땅을 통해서 하늘 땅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늘 땅이라는 자체는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정보의 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 땅을 가지고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하늘과 땅의 크나큰 덕은 생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하늘과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하늘과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도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서 생명은 자연의 원초적 결정체를 가르치는데 생명은 유기체의 내재적 본질 혹은 본성으로 특징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체에 들어오면 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본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명의 연결망은 하늘과 땅의 틀로 대변되고 또 인간의 본성에서는 이게 바로 생명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데 두 번째를부터 볼 필요가 있죠. 천지의 틀은 만물이 조화는 조화라는 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잘 쓰는 용어인데 그 생성, 창조 이런 뜻입니다. 천지의 틀은 만물이 창조하는 과정, 즉 시간이 창출됨에 따라서 공간이 펼쳐지는 개벽의 과정을 형성하게 된다. 이제. 우리 천지의 틀 속에서 세상이 개벽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지 개벽은 되지만 천지 창조는 안 되죠.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서양식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동아시아는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99 천지 창조하는데 천지 창조는 말이 안 되고요. 천지는 개벽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벽의 과정은 변화와 안정, 통합과 분화, 편향과 균형, 다양과 통일, 대립과 조화 등의 구분이나 구획을 넘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신화들이 많습니다. 그 신화들 중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감흥의 원초적 생명력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의 동일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교감, 조정 및 통합과 같은 공감력을 확충하고 유대감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자, 그다음 음향 문제입니다. 음향은 이제 알고리즘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뭐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음향 범주라는 것, 그것은 존재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설명하면서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도출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주역의 글귀가 다음에 있죠. 한 번 음이 되면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말하고, 그것을 잃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본성이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는 생명의 활력은 음과 양의 전일적 방식, 전일적이라는 토탈, 유기체적 어떤 한 통째로 보는 거죠. 그런 전일적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생명 지수는 선의 가치로 인식되고 생명의 결정은 바로 모든 존재의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최적화된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세계 실제에서 만물이 끊임없이 율동하는 생명의 창발적 방식을 지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의 알고리즘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창발의 방식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연결주의죠. 음향의 알고리즘은 연결주의적 접속에서 변화와 안정의 연속선에서 작용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향 관계는 굉장히 그 일반적이면서도 음향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단순히 음향에서 뭐 음향과 대립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향 관계 일종의 황금률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양의 황금률은 뭐 7:3 뭐 인체 구조에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동아시아의 황금률은 음향의 관계죠. 특히 한 번 음이 되면 한 번 양이 되는 관계 이걸 좀 황금률이라고 보는데 이 음향의 관계는 이제 세 가지 어떤 관계를 갖는죠. 첫 번째는 음과 양의 양적 전환, 두 번째는 음과 양의 질적 변환, 세 번째는 음과 양의 포함 관계.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비정형성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음양의 관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세계 실체가 진행되는 방식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만물은 변동의 작용 속에서 음과 양의 범주에 따라 변화와 균형의 역동적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모든 세상의 존재, 아니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음양의 범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전개 논리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존재를 즉석에 즉 복잡하다는 연결망의 구조를 지닌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 음양의 원리를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변환, 전환, 함유의 어떤 작용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이렇게 변환, 전환, 함유의 이런 작용이 상쇄되는 국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야? 균형과 안정.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균형과 같은 안정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의 단계를 이루고요. 이런 균형과 안정의 단계가 또 이르면 또 다른 이제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정한 균형을 이뤘다 이제 안정이 되면 다시 이제 변화하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환적인 이런 관계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음양의 연결고리와 그 접속 방식은 이제 복잡계적 원리, 뭐 시스템전 사고, 공진화의 과정, 프랙탈의 강령 등과 같은 알고리즘의 방법론과 연결질 수 있다. 이건 뭐 이제 좀 더 확장돼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음양의 알고리즘, 이거는 바로 연결지적 그 연속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제 권곤의 관계망과 통합적 접속의 연장선상 이렇게 되는 거죠. 주역은 이제 인간 경험의 총칙 산물이고, 이 점술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에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점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예측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인간의 삶은 예측과 판단 문제가 중요하죠. 30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단 예측과 판단하는 수단,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삶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주역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주역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현실 세계를 투사한 가상 세계가 존재합니다. 주역. 그게 바로 64개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 세계는 64개로 대변된다라는 거죠. 64개는 현실의 세계를 담아낸 가상 세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세계는 삼라만상의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세계의 실제다. 또 다른 세계의 리얼리티이고, 이거는 여기에는 음양의 연결고리에 따라서 건곤의 출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상세계든 현실이든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그 속에 들어가거나 그 속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는 반드시 뭐야? 건곤이라는 출기가 존재하게 돼 있다.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건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현상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 공동체의 연결적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가 개인들이 결합하는 근본 조건이 되는데, 여기 반해서 개인이 결합해야 더욱더 높은 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일성은 개인의 다양성을 이끌면서 이 다양성은 반드시 충돌과 화해 과정을 거쳐 충돌이 조화로 승화되고 조화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통합적 경계를 지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공학적 원리,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단순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러한 원리는 이제 그 변통의 원리와 권곤의 관계망 속에서 설명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권곤의 관계망은 음양의 연결고리라는 연결주의적 접속을 통한 사회공학적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삶의 통합적 경계를 지향하고 성취하는 통로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술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 항상 예측과 판단의 문제죠. 어떻게 예측하고 예측과 메타에서 판단을 하면, 예측과 판단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행위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5개 과정이 6개 과정이 가능한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역시 예측과 판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면 삼남한세 현실적 세계는 음향 방식을 통해서 접근되고 또 가상의 세계는 음향 방식을 통해 수용됩니다. 그래서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접속 과정에서 삼남한세의 연결고리 방식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면 또 64개를 구성하는 연결고리 방식이 또 상징적으로 재현, 한번 표현도 되고 재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가 음양의 이제 범주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연결주의 차원에서 보자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의 경계에서는 건곤괴의 출입구에서 음양의 범주적 매체를 통해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적 관계와 접속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건곤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물론 이제 건곤괴가 이제 점수를 자꾸 연상을 시킬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한대 이율은 점술보다는 이제 사회공학적으로 아니면 정치학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변동적 경계에는 인간이 존재의 변화 가능성 속에서 인식의 실천 가능성 통해서 가치의 지속 가능을 추구하는 지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변통의 연결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제 이른바 메타버스로 특징짓는 가상적 현실의 스펙트럼이 펼쳐지고 스펙트럼의 확장은 음양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개별적 경계의 구물을 넘어서 통합적 경계를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 변통의 세계는 연결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변통의 세계를 연결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과학의 영역을 인문학의 시선에서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의 접점, 과학적 사유와 철학적 사유의 경계를 해치하는 통합적 경계를 지향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